예, 정원혁입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강의하실 때 내용과 교재에 있는 내용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다 다른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오늘 강의를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5차 산업혁명 때까지나 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저기 30대가 손을 드시네요. 30대, 40대? 40대. 네. 그게 언젠데요?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때까지 IBA는 존재할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몸담은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상당수의 조직들이 지금 공중분해됐거나 아니면 아주 나쁜 소문 속에 사라져갔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쏟았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와, 내가 쏟았던 저희 캠퍼스 바나바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도 대학 때 그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청년 때도 뭔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어느 순간 싹 다 사라졌어요. 그때 느끼는 이 좌절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됐어요. 또 하나, 저는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자랐는데 아까도 나눴지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온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경스러운 거고, 감히 기타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드럼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는 거고 주일날은 공부도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고시도 거부하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많이 군대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거부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좀 삐딱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길게 해달라고 해서 가능한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초연결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걸 꼽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초지능이에요. 얘가 지능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현실 혹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키워드로 내세워요. 4차 산업혁명 무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몰라.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지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뭐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혁명이었어요. 그 전에 말, 인력으로 하던 것을 증기의 힘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무지 세졌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몰랐죠.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이게 전기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라는 에너지, 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거 시동 거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물 끓이고 얘가 적정 온도까지 올라갈 때 기다려야 돼요. 끄면 또 한참 걸려요. 전기는 그냥 스위치만 켜고 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게 컴퓨터혁명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컴퓨터혁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은 나사가 달에 로켓을 쏘아보내던 그 컴퓨터를 다 합친 것보다 한 3, 40배가 좋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3, 400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비싼 기계를 가지고 카톡 기계로 쓰고 계시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최고의 산물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의 노트북보다도 얘가 더 뛰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그 속에 인공지능의 모든 산물들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불편한 노안으로 여기 60대, 50대만 돼도 되죠. 노안으로 아주 힘들게 이거 타이핑하고 있더라. 전혀 쓸모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얘한테 말하면 얘가 타이핑 다 해요.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혹은 사물 서비스, 인터넷 오브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가 연결이 되고 인터, 사물이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연결인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니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능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생산을 통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기계가 더 할 거야 말 거야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면 사람이 그 지시를 따라요. 그리고 이 기계가 능동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한다라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1, 2, 3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죠. 부싯돌에 불을 붙였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불 한 번 켜는데 한참 노력을 해야 돼요. 저같이 재주 없는 사람은 불도 못 켜요. 그런데 호롱불이 나왔어요. 1차 산업혁명에 비교해볼까요? 증기가 나왔어요. 이제 불 켜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러다가 전기가 나왔어요. 2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제는 스위치만 켜면 불이 켜져요. 꽤 좋아졌네요. 3차 산업혁명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도 이런 게 하나씩 달려있죠. 현관에 지나가면 불이 켜져요. 그거 없던 시절에 살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누구 왔어, 나가봐, 무서워. 불을 못 켜요. 불 켜러 가야 되는데 어두운 걸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기만 하면 불이 켜져요. 얘가 컴퓨터가 장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얘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해요. 이 전등이 제 스마트폰에 보내요. 등이 켜졌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한번 써보셨어요? 써보신 분? 네. 한국에는 아직 제대로 도입이 안 됐어요. 이게 그 대기업들의 규격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거를 표준으로 만들어야 돼,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등이 켜지면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요. 신기하다. 그걸로 끝나면 아직 우리는 이것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얘가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 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우리 주인님은 아침 8시면 나가고 저녁 한 7시면 들어와. 그런데 8시에 나갔는데 불이 켜졌는데 또다시 8시 반쯤에 불이 켜지더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또 켜지더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얘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 이게 초지능이에요. 늘 나타나는 패턴을 가지고 이거는 비정상 패턴이야. 그래서 실화는 알렉사라는 스피커가 부부싸움 하는 거를 잘 듣고 경찰에 폭력 신고를 해버렸어요. 원래 불법이에요. 알렉사라고 불렀을 때만 그 뒤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마존은 그 앞에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공장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여기도 에어컨 리모컨이 어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거를 켜고 끄고를 해요. 거기서 누구는 추운데 왜 안 끄는 거야? 더운데 왜 안 켜는 거야?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뇌에 있는 거를 센서가 읽어내기 시작해요. 너무 먼 미래인가요? 아니요. 2014년에 김대식이라는 분이 양화진에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강의한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14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군사용으로는 꽤 많이 진전됐을 건데 비밀에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를 읽어요. 이 읽은 것을, 지금 보는 것을 뇌파를 읽어서 그걸 이미지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센서만 꽂으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런 상황이 아직 다는 안 돼요. 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센서를 다 달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더워. 그러면 저희 에어컨 조정해요. 추워.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좀 있으면 여기 누가 졸고 있고 이쪽이 졸고 있고 저쪽은 열심히 듣고 이런 것도 바로 피드백이 오겠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센서가 달렸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제조회사는 이걸 언제 문을 많이 열고 언제 온도가 심하게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에, 사회에,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자기 희망사항이래요. 그런데 그 희망은 이제 물거품이 됐어요. 전 국민의 80%가 프리랜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직업을 10개를 가질 거다, 평균.
저도 지금 직업이 한 6개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시 고용이 아니라는 거죠. 상품을 팔던 시대에서 서비스를 팔던 시대로 바뀌었어요. 아마존은 상품이 하나도 없이 출발했어요. 오로지 남의 상품을 팔던 서비스로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꽤 많은 상품을 팔고 있어요. 우버는 택시기사를 고용하고 있나요? 전혀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을 갈 건데 혼자 차 몰고 갈 거예요. 아깝다. 우버에 기사 고용당해요. 그러면 가는 그 30분, 1시간 동안 저는 돈을 벌어요.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저는 해고돼요. 수시로 고용됐다 해고됐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뭔가 했다가 필요 없을 때 해고하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고용의 위험을 겪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10년 전만 해도 업계 1등부터 10등까지 세우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다시 줄을 세우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그냥 승자 독식인 세상이 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누구도 이걸 개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빈익빈 부익부는 이미 막스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심각하게 빨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깨트릴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염려예요. 헝거 게임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뭐 이런 미래 영화에 나오는 그 소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아닐 거다. BAM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또 BIM이래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래요. 라이프 에즈 미션이래요. 에듀케이션 에즈 미션이래요. 말도 많아요. 저는 이런 말장난이 정말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맨 처음에 컴퓨터 시작했어요. 전산실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전산실에 근무합니다. 어느 날 이게 촌스러운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정보시스템실이라고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MIS실이래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EIS실이래요.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요. 결국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냥 컴퓨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중요한 거냐? 실행위원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BM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예수보다 중요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BM이 어느 날 사라지고 딴 게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장이고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도, IBA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예수장이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엄청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격히 당겨졌어요. 100년 전 학교 모습이나 지금 학교 모습이나 사진을 찍어보면 별로 다르지 않다. 지금 요보다 좀 더 좋아졌죠. 빔 프로젝트가 좀 달렸고 전자칠판이 들어왔고 그 정도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 파워포인트 넘기는 알바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는 저는 학은 되는데 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너무 독특한 청년이라 제가 뽑았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에요. 사람들이 교실에서 학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습을 안 해요. 익혀야 돼요.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면접 때 가면 꼴불견인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취미가 독서래요. 그리고는 막 독서 책 자랑을 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사고 있는지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저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뭘 살고 있는데? 성경을 100독을 하면 뭐하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책을 100권을 읽었으면 뭐하니? 삶이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학 그만해도 되고 습해야 돼요. 이제는 나오는 교육의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해서
1년이 뭐예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다 배워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신문만 보면 됐어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셜미디어가 나왔고요. 이제는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비서가 챙겨주는 정보만 가지고 사장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당백의 시대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단기 선교 왔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나라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온 한국의 청년들하고 조사를 했어요. 이 분야 전문가가 직업 적성 검사를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 나라 청년들은 한결같이 순응형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온 청년들조차도 순응형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도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회가 그렇게 청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 질문하지 말고 순종해. 저는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순종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불합리한 세대가 됐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직업을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오디올로지스트라는 이상한 직업이 하나 나와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저게 뭐 하는 걸까요? 연도별로 계속 조사해봐도 오디올로지스트가 계속 등장을 해요. 한국으로 가면 도선사라는 이상한 직업이 등장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나 오디올로지스트 할래, 나 도선사 할래요. 그게 뭐야? 막 공부나 해. 저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는 모르거든요. 그들이 살 세상하고 우리 세상은 너무 급격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혼자서 쫙 하던 일당백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협력해야만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 선교사들에 비해서 협력을 안 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수적이에요. 전에는 일당 100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인 능력 100인 사람이 모이면 일당 100을 이겨내요. 예전엔 소통 비용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이제는 소통 비용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사람 100명이 모이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도 되고 저희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 목사, 신자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발 교회에서 질문 좀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일당백의 이런 세상에서 내가 말하거든 들어 좀. 이거 끝났어요.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5, 60대의 경험은 이제 20대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 굳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유튜브로 집도 짓는데 뭘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싱귤라리티 유니버시티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대학인데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점, 싱귤라리티예요. 그 시점이 왔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걸 연구하는 곳이에요. 저작권을 딱 인공지능이 저작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누가 저작권 가져가야 돼요? 인공지능 회사? 인공지능 만든 개발자? 인공지능 산 사람? 부른 사람? 우리 이건 전혀 모르죠. 그럼 법도 없어요. 무인차가 사람 죽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뭐 하죠? 그런 건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인 수 늘릴까만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 해야 된다 이거죠. 박정희 목사님 여기 가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엔 누가 있냐? 저희 30, 40대 일하는 목사들만 들어와 있고
일 안 하는 목사들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사정을 보면 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죽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조 발표할 때 나왔는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복음화하자 그런 말은 안 통하고 이제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문 닫을까 이 연구도 교회 안에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선교지의 선교단체가 어떻게 문 닫을까라는 이 논의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조직이나 비즈니스 미션이나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계가 연결되는 그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